백구조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오의 의사표시 중에서 아직 기본적인 내용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본 내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재는 조금 이따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건데 시험 문제가 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표의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져야 된다. 그런데 예전의 기출 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에다가 표의자라고 줬는데 최근 10년 내의 시험 문제는 표의자라고 문제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10년 내 시험 문제는 표의자라는 용어 대신에 뭐라고 주냐면은 이렇게 주게 됩니다. 효력,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법률행위가 되겠죠. 이 계약에 대한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부인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정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이 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효력을 부정하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취소하려는 자일까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일까요? 취소하려는 자예요. 그래서 표의자는 취소하겠다 의사표시를 한 자니까 그래서 취소하려는 자입니다. 이 취소하려는 자가 표의자니까 이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인데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요 입증 책임 쪽에서 되게 잘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입증 책임에서 반대로 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함정을 많이 파놓는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져야 한다. 이렇게 냅니다. 맞이 틀려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인데 이 상대방은 이거 효력, 이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유지하려는 자, 이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그래서 서로 이게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와 관련해서 표의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중 기준설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표의자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했는데 그래서 이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까지 같이 가져야 된다. 주관적 요건까지 갖춰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두 개 다 갖춰라. 그래서 이걸 다가 이중 기준설이라 그래요. 이중 기준설. 그러니까 나만 착오에 빠지면 안 되고 국민 누구라도 그러니까 나만 착오에 빠지면 안 되고 국민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착오를 일으킬 만하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중 기준설이 적용되면 나만 착오에 빠지면 안 되고 국민 누구라도 그 정도 그런 상황이면 착오를 일으킬 만하네. 이래야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뒤집어 얘기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다.
다만 이 표의자에게 경과실, 과실이 있더라도 경미한 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보니까 매매 계약을 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 아직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등기가 을한테 와 있는데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아직 안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착오를 이유로 취소 안 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현재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네요. 아직 착오를 이유로 취소 안 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을이 이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병에게 팔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병이 만약에 선이다라고 한다면 이 선의의 3자는 이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표의자는 이 표의자는 지금 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무효 주장이 안 되니까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자, 이거 다 똑같아요. 선의는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똑같고요. 이 선의에게는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한다 그랬습니다. 무과실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에게는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니까 하나만 또이또이하게 정리되면 다 똑같은 법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고득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쭉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지금 을에게 병에게 안 넘어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병에게 안 넘어간 상태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죠? 다시 지금 병한테 넘어갔으면 못 돌려받으니까 선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하니까 아직 병한테 안 넘어가고 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가 되면 소금 무효되니까, 무효가 되면 뭐가 되냐면 부당이득 반환, 서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대금 준 거 있으면 돌려주고 등기 준 거 돌려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효가 됐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등기 준 거하고 대금 준 거하고 서로 다 맞교환을 해야 돼요. 동시이행 관계로서 맞교환하게 됩니다. 채권법에 가면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가 총칙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물어보는데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이게 그대로 문제가 돼요. 무효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끄트머리에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서로 준 거 있으면 돌려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다시 이렇게 그러면 을한테 넘어간 것이 다시 이렇게 돌려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돌려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되돌려 주고 나서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결론은 틀리게 됩니다. 아니, 법이 109조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그거 손해난 부분을 물어주라 그러면 굳이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하러 취소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가지고 소금 무효가 돼서 돌려받았을 때 그 상대방이 손해가 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위법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 109조에서 착오로 취소하라고 취소했는데 이게 위법행위라고는 말이 안 되지.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해줄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자꾸 시험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X 손해배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착오가 논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B통까지는 잘 맞출 수 있어요. B통 착사강 중에서 B통이라 B통까지는 잘 맞출 수 있는데 착사강의 저 착을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착은 논점이 많아서 이것도 거꾸로 시험 문제 냈을 때 되게 잘 입증 책임도 반대로 냈을 때 속는 사람 부지기수로 나와. 지금 눈으로 봤으니까 쉽지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 거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속습니다. 이거 들을 때만 쉬워. 이거 막상 문제 갖다 들이대면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반 이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지금 들어서 쉽다고 생각해갖고 오인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본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칠판에 써진 건 본인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교재를 이제 쭉 짚어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 83페이지로 가서 꼭대기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109조입니다.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본에 관한 착오, 형법엔 중요본에 관한 착오,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슬러시 자릅니다. 이거네요.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 예.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인데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109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쭉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밑에 개념 파란색 1번의 개념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차를 표의자가 동그라미 모르고 하는 거다. 뭐 한다고요? 모르고. 자 여기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뭐 한다고요? 모르고 하는 게 착오다. 핵심 모르고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요. 거기 이 83페이지 맨 밑에 착오의 종류로서 표시상의 착오란 말이 나오는데 자 잠깐만요. 표시상의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100만 원이라고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상의 착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1000만 원이라고 써야 될 걸 뭐라고 썼다고요? 100만 원이라고 기재했다. 이런 것들을 무슨 착오로 한다고요? 표시상의 착오. 이건 착오로 취급해 줍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 84페이지 꼭대기 보면 2번에 내용의 착오란 말이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의 착오는 이런 겁니다. 지금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이렇게 지금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100만 달러다. 문제는 달러라고 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를 사용하는 게 US 달러도 있지만 호주 달러도 있고 그 다음에 홍콩 달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고 했을 때 어떤 달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US 달러인지 호주 달러인지 홍콩 달러인지 이 부분을 명시 안 하게 되면 이게 환율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 1달러에 대해서 환율이 지금 1,100원에 1,200원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대1 정도 차이가 납니다. US 달러하고 그다음에 홍콩 달러는 거의 한 10대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대1이다라고 해도 굉장히 크고요. 5대1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납니다. 500만 달러 차이가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율에 대해서 잘못 알고 US 달러인지 호주 달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약을 한 부분 이건 내용의 착오라고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 사자의 착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자는 라이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사자를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요. 그 사자를 지금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우체부가 홍길동이한테 갖다 줘야 될 걸 김철수한테 갖다 줬다.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의 문제가 생겨요. 다시 한번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착오의 문제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럼 이건 뭐다? 부도달. 부도달의 문제가 생긴 것이 착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표시기관으로서의 착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민법이 이게 만들어진 게 1958년에 만들어서 1960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1년 이때 우리하고 지금 안 맞는 내용들이 꽤 많고요. 판례도 너무 옛날 고리짝 판례가 많아서 현재 안 맞는 판례가 많은데 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는 게 이 옛날에 그 전보를 보내는데 전보를 쳤는데 지금 전보 안 치잖아요. 톡 보내면 되지. 문자 보내거나. 그럼 이 간단한 문제를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부친 사망 급 오기 바람 이렇게 전보를 쳤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전보를 이렇게 쳤는데 그 전보 치는 타자 수가 잘못 쳐서 내용을 잘못 보낸 거야. 그게 이제 표시기관으로서의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자가 표시기관에서 착오할 때는 착오의 문제로 다하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로 다룹니다. 무슨 착오로 다룬다고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서 착오의 문제로 이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에 법률의 착오인데 그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왕창 나왔어. 지가 무슨 전문가라고 그걸 갖다가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냐 아니 그래. 그런 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세무서나 그 전문가에게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이랬을 때 거기 법률상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했더니 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 거기 세 번째 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거기다 별표를 2개 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동기. 이 동기라는 것은 의사 표시를 하게 된 효과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 또는 연유, 목적 이런 걸 갖다가 동기라 그래요. 다시 한번 동기는 효과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뭐라 한다고요? 동기라 그래요. 자, 이 동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 동기 이 동기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취소하지 못한다. 자,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냐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입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습니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습니다. 유발되거나 또는 제공됐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동기가
제공되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 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매수인은 이 토지를 갖다가 가져다가 공장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수인은 이걸 갖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넘겨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건축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인이 토지를 매매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를 뭐라 한다고요? 동기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를 뭐라 한다고요? 동기. 그 동기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그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 여기 봐! 없다라고 했잖아! 없다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된다니까? 아, 여기 봐. 여기 뭐라고 써놨어?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없다가 원칙이라니까? 그러니까 들어봐야 맨날 그 소용없어. 쉽다고 착각만 하는 뿐이지. 자기 거 아니라니까. 본인 거. 본인들이 해봐. 이거 하나도 안 쉬워. 자, 그래서 저 토지거래에서 등기를 넘겨받고 난 다음에 공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저 토지거래 한 거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토지거래 못해. 그렇게 되면. 동기의 착오를 들어 취소 못한다예요. 그런데 을이 토지거래를 할 때 매도인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나 이 땅 공장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예외로 가버리죠. 예외 표시됐다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나 이 땅 공장 지으려 한다 라고 표시를 했어. 그런데 그게 공장허가 안 나오면 표시됐거나 알려진 상태에 해당되니까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국어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고득점 한다는 걸 취소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셔야 돼. 너 그냥 무대뽀로 그냥 셀이 외우지 말고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말도 못하네. 없다니까 그러네. 아무 말, 조건, 컨디션이 안 붙으면 원칙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안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원칙이라니까. 그러면 컨디션, 조건이 나와야 돼요. 조건이 나와야 취소할 수 있어. 아무런 조건이 안 붙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 착오를 이뤄들어서 그렇게 되면 국가 질서가 다 엉망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이렇게 나 이 등기 넘겨오기 전에 계약을 할 때 나 이거 공장 지으려고 합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줘야만이 건축가 안 나왔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동기가 유발됐다는 말은 을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이 어디서 소문 듣고 당신이 공장 지으려고 한다면서요. 우리 땅 사가세요. 공장 아마 지으면 멋질 겁니다. 이러면서 동기를 사가라고 제공한 거야. 또는 유발된 거야. 아, 이런 경우는 착오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나오면 동기의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부터 사가세요, 토지 사가세요 이렇게 동기를 유발시켜 갖고 산 경우, 이런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 저기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없다. 잘 기억하셔야 돼. 없다가 원칙이에요. 조건이 붙어야 돼. 취소하기 위해서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 상대방 동기가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라야만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5번 보세요. 양가로 5번에 동기의 착오를 보겠습니다. 동기의 착오 됐고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 써졌네요. 85페이지 첫 번째 박스 밑에 원칙이 나왔습니다. 원칙. 동기의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형광펜 쫙 바릅니다. 자,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예외에다가 별표를 2개 치겠습니다. 예외. 거기 기억입니다. 잠깐만, 제가 아까 그래서 뭐라냐면 비통 착사강 중에서 비통은 잘 맞출 수 있다 그랬죠? 착을 자신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착. 그래서 착오는 논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춘다는 자신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통 착사강 통을 자신 못해. 착사강 중에서 착오. 그래서 통까지는 괜찮은데 자 착오 여기 착오는 논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함정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자 그래서 예외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때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 주의할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중요 부분에 착오로 인정되고 동기를 상대방에게 뭐하면 된다고 됐어요? 표시. 형광펜 표시하면 족하고 그 족하고라는 말 뜻은 충분하고 뜻입니다. 족하고 동기 의사표시 내용을 삼기로 하는 형광펜 합의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거기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의사로 상대방이 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까지 요한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의까지 요한다. 틀렸습니다. 합의까지는 요할 필요가 없다. 뭐만 하면 충분하다고요? 표시. 나 이거 공장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 충분하지. 그걸 합의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광펜 표시되지 않았다.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는 동기의 착오로 의사표시를 뭐한다고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여기서 결론적인 제가 다 내놨으니까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중간에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87페이지의 중간입니다. 중간에 양가로 3번의 경제적 불이익이 나왔는데 거기 양가로 3번하는 1번 동그라미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게 표시와 의사의 불합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형광빛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형광빛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경제적 불이익.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취소하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쪽입니다. 88페이지 꼭대기 거기 2번 동그라미 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법률행위의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양가로 2번에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형광펜 착오자가 아니라 누가 져야 된다? 상대방이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9페이지 맨 꼭대기 1번 취소권의 발생이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형배 쭉 칩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자, 이겁니다. 자, 실판 보세요. 여기에 중요 부분 잘 봐야 돼. 자,
착오를 들어서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처음부터 뭐다? 처음이 뭐라고요? 소급. 거기 나왔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거기 2번에다 별표 칩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갖고 상대방이 손해가 난 부분이 있으면 손해배상 해준다 안 해준다? 결론 안 해준다. 그거 이제 볼 겁니다. 교재를 확인해서 볼 겁니다.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 취소하여 손해를 당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 대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파란색만 쭉 밑줄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착오로 취소한 자에게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혀 붙입니다.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신공주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는 적용이 없다고요? 신공주. 거기 소송행위, 공법행위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쫙 나와 있으니까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 정리합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로 가봅니다.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13번을 볼게요. 13번입니다.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박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슬러시 자릅니다. 여기까지. 자, 맞다 들리다. 이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면 완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까지 맞아요. 슬러시 것까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OX. 좋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효과의사 박스. 효과의사는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의사를 효과의사라 그래요. 법률 효과를 불러오는 의사를 효과의사.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원인 또는 이유를 가로라고 한다. 가로 뭐? 동기.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원인, 이유를 뭐라 본다고요? 동기. 자, 15번 갑니다. 다수설과 판례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109조를 적용하지 않지만 슬러시 자릅니다. 거기까지 맞다들이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09조를 적용한다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적용하지 않지만 이란 말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거. 취소할 수 없다가 109조를 적용하지 않지만 109조를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써요?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취. 착오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 109조 착오 옆에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 저게 109조를 적용하는 게 취소예요. 10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취소할 수 없다. 그 소리야. 자, 그래서 다설과 판례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10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이 소리예요.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되어서 109조가 적용된다. OX. 109조가 적용된다는 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거나 뭐가 제공됐을까? 동기가 제공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OX. O죠. 17번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사자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표시상의 착오에서 취급되는 사자는 무슨 기간이었을 때? 여기 봐요. 여기 사자를 두 개로 나눴잖아요. 전달 기간으로서의 사자와 표시 기간의 사자로 나눠지는데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자가 어떤 상태였을 때? 표시 기간으로서의 사자였을 때. 그 주관식 표시 기간으로서의 사자가 착오를 일으킬 때는 표시상의 착오에 준해서 취급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넘겨서 프린트물. 18번 전달기간 박스 전달기간으로서의 사자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오도달의 문제만 발생하며 이 경우에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OX. 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이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OX. 그렇습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데요.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대한 과실이 표의자의 직업이라든가 어떤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는데 현저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좀 찾아서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의 맨 꼭대기 1번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1번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당해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대한 과실. 자, 그 정도 본 상태에서 프린트물 20번으로 갑니다. 자, 프린트물 20번.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가로라고 한다. 가로 뭐? 오케이. 중대한 과실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21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 박스.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OX. 여기 봐, 여기.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답은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착오가 중요 부분, 박스 중요 부분. 자, 여기 22번에다 별표를 쳐놓습니다. 22번. 예.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착오자의 상대방이 입증한다. OX. 자, 지금 어디에 대한 입증을 물어봤어요? 중요 부분이지. 핵심을 봐. 다시 어디를 입증해? 어떤 걸 입증한다고요? 중요 부분. 그 박스 쳤잖아. 그 중요 부분이라는 말. 문제. 쳤죠? 자, 그럼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표의자. 근데 시험 문제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 틀렸네. X. 그래서 착오는 논점이 많다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X. 이거는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비통 착사강 중에서 그래서 착오까지 쭉 봤습니다. 자, 107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7페이지로 가가지고 04번을 볼 건데 오른쪽 파란색 쪽에 해설과 답을 가립니다. 해설과 답을 가려요. 자, 04번. 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동그라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04번 5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거기 박스는 중대한 과실을 박스칩니다. 자, 그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착오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자, 여기 봐, 여기. 자,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 근데 최근 10년 안에는 이렇게 표의자, 상대방 이런 식으로 안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시험 문제를 주겠는데 상대방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법률의 효력을 뭐한다? 유지하려는 자. 취소를 뭐한다? 저지하려는 자. 그럼 이 상대방의 반대말인 표의자인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표의자인데 표의자는 법률의 효력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부인을 부정이라 그래요. 취소하려는 자. 자, 요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문제 다시 봅니다. 5번. 중대한 과실에 대한 의무는 착오에 대한 표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이 된다. 맞아들이다. 여기 봐, 여기 봐.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지. 지금 시험 문제가 박스 쳤잖아요. 박스 5번 박스는 못 쳤어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고 상대방은 법률의 효력을 유지인데 거기 시험 문제는 효력을 뭐 한다고 줬어요? 부인. 효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봐 여기 효력을 유지. 효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효력을 부인한다고 줬다는 문제가. 결론 틀렸다. X. 두 번째 갑니다. 거기 04번에 4번 갑니다. 착오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박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요거는 오늘 안 다뤄드렸는데 결론 있다예요. 이거는. 자 3번 착오 그래서 4번 틀려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중요한 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를 틀렸고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한 분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걸 접목을 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들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문제화가 됐는가 이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와서 92페이지 쪽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로 갈 건데 그러면 마지막 파트 여기입니다. 사기 강박 여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요것만 남겨놓고 이쪽은 다 지웁니다. 쉬었다가 와서 봅니다.